축구는 언제나 한 나라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카타르의 조명이 꺼지는 오늘 태국 축구계에 남은 것은 익숙한 패배의 분노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희망과 실망에 무너져 내린 듯한 차가운 공허함입니다. 한때 전쟁 코끼리라는 별명으로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며 대륙의 강호들에 도전했던 자랑스러운 태국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은 오직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태국 U23 대표팀이 아시아 대회에서 최하위로 마감한 것은 일시적인 좌절이 아니라 수년간 지역 무대에서 누려온 자만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은 좁은 범위에서의 승리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의 척도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더 이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거운 다리 지친 몸, 날카로움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잃은 눈빛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태국 사회의 반응입니다. 더 이상 격렬한 비판이나 분노는 없고 실패가 불가피해진 듯 익숙한 체념만이 가득합니다. 한때 동남아시아 최고의 팀이라는 환상을 옹호하고 키워주었던 국내 언론은 이제 축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클럽의 이익이 국가대표팀을 압도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희생되며 유소년 육성은 현대 스포츠 과학과 데이터 분석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일본과 유럽을 본받아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고 체계적인 유소년 아카데미와 유소년부터 국가대표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동안 태국은 여전히 내부 논쟁과 미온적인 결정,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할 용기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국내 리그는 활기차고 선수들은 높은 연봉을 받으며 팬들은 경기장을 가득 메우지만 대륙 무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실질적인 강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태국이 왜 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기반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국 축구협회 회장이라면 선수들의 정신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된 경영 시스템을 과감히 해체하고 훈련 철학, 리그 조직, 클럽과 국가대표팀 간의 관계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이사라 스리타로우 감독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노력은 씁쓸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10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온 배를 구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리그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1%의 희망만 있다면 200%의 노력으로 싸우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묵묵히 경기장 옆에 서 있는 감독의 모습은 태국 축구의 암울한 여정 속에서 보기 드문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선택한 프로의 생존 정신이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결정하고 경기 여건이 좋지 않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때도 그는 변명을 찾거나 시스템이나 선수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팀의 경기 스타일을 꼼꼼히 분석하고 패배 후에는 선수들을 옹호하며 한때 축구 강국이었던 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헌신은 더욱 씁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강한 개인의 의지라 할지라도 낡은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메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을 비교해보면 마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는 두 갈래 길처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쪽은 익숙한 단기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며 토너먼트 직전에 급하게 선수들을 모아 개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장기적인 축적 과정을 통해 유소년 팀을 수년에 걸친 전략적 프로젝트로 여기고 훈련부터 경기까지 통일된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합니다. 키아티스크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의 경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축구가 오로지 개인의 기술에만 의존하고 팀워크를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세계적인 감독을 데려와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태국의 여론은 이제 선수나 코칭 스태프에서 축구연맹 회장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한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그의 막강한 재정력은 오히려 조기 탈락과 장기간의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팬들의 눈에는 화려한 홍보 캠페인이나 감동적인 언론 보도가 경기장에서의 결과를 대신할 수 없으며
국내 리그의 상업적 번영은 선수들이 높은 연봉에 만족하고 더 큰 무대에서 경쟁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안일함의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대표팀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점점 더 이윤 추구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핵심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젊은 선수들에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는 야망을 키워주느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트남 U23 대표팀의 여정은 지역 전체에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이은 승리는 운이 아니라 10년 이상에 걸쳐 다져진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확고한 철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결실입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수비적이고 수동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갇히지 않고 빠른 전환과 적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강팀인 아시아를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는 현대적이고 유연한 축구로 변모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영향력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축구협회, 코칭 스태프, 선수들 모두가 명확한 장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스템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UAE와의 8강전을 앞두고 베트남에 주목했던 것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축구 포럼 곳곳에 베트남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은 환호였습니다. 베트남의 승리는 라이벌 국가들의 경계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의 희망이 되었고 한때 저지대로 여겨졌던 이 지역이 아시아 최강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태국의 몰락이 낡고 아니란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었다면 베트남의 여정은 기적이나 운이 아닌 올바른 마음가짐과 꾸준한 준비에 해결책이 있음을 보여주는 길잡이 바늘과 같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축구계에 진정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태국의 후계자가 아니고 태국도 더 이상 당연하게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국이 전쟁 코끼리의 포효를 되찾기 위해서는 임시 방편으로는 안 됩니다. 축구협회 운영 방식부터 유소년 육성 철학,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수들은 부유하지만 폐쇄적인 국내 리그의 안락한 환경에서 벗어나 더 험난한 도전에 맞서야 하며 감독들은 축구의 본질, 즉 권력, 정치, 집단 이익보다 능력, 야망,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축구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현대 축구는 변했습니다. 이제 축구는 몇몇 기술적으로 뛰어난 스타 선수들만의 무대가 아니라 시스템, 데이터, 스포츠 과학, 그리고 유연한 전술적 사고가 중요한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베트남은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조용히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외적인 화려함에만 치중하여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소홀히 했고 결국 그 아름다운 겉모습은 아시아 무대에 오르자마자 순식간에 벗겨져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에서 배우는 것은 열등감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와 인격의 표현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탈락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축구 전체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벽은 막연한 믿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으며 탄탄한 시스템,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변화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이 열어놓은 문은 이 지역 전체의 기회이자 도전이며 이제 문제는 동남아시아가 성장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과정을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태국의 몰락과 베트남의 부상은 단순히 경기 결과의 대조를 넘어 안일함의 대가와 미래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축구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언제나 공정하기 때문입니다.